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리산 네 번째 편 계속 이어서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지루하시더라도 지리산 얘기 좀 더 계속을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피에 관해서 피에서 그 피로 옮겨가는 그 과정 얘기를 잠깐 좀 했는데, 그럼 피라는 게 뭐냐? 이제 요거거든요. 요건 좀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땅 이름에 왜 피가 많이 들어갔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거 이제 그러니까 고개가 재라고 하면은 비 더하기 재, 비 플러스 재 하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빗재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제가 한자로 변한 걸 제가 봤더니, 야, 제대로 그 의역을 한 걸 제가 봤어요. 모르니까 횡치예요, 횡치. 횡이 그게 가로횡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자는 그게 피탈입니다. 그게 횡이라는 게 옆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게요. 그래서 강원도에 가면은 횡성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빗재예요, 그게. 그게 이제 뭐 거기는 산골이니까 아마 그런 이름이 나왔겠죠. 이제 비탈과 관계들 지른다 보니까는 그 횡성 한우라고 그러면 다들 아시잖아요. 그 한우로 유명한 곳 횡성이 옛날 이름이 빗재예요. 그 빗재가 한자로 옮겨진 게 횡. 그러니까 이게 가로 행자, 저자 이래 가지고서 횡성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횡과 그러니까 비는 대부분이 횡으로 옮겨진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음차가 됐다가 혈로 가기도 하고 피직자 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횡으로 간 거는 비의 원뜻을 살려가지고서 그것이 의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빗재가 횡성으로 간 건 제대로 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비가 그럼 비탈과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예, 옳습니다. 비탈과 관계가 있습니다. 비탈이란 말은요, 원래 비 더하기 달입니다. 비 더하기 달이에요. 비 플러스 달입니다. 요것이 정형화된 게 비탈입니다. 그러니까 비탈이라는 말 속에는 비스듬하다는 얘기와 땅이라는 의미 합성된 겁니다. 그게 비탈이에요. 이 달이라는 말이 땅이거든요. 땅 이름에서는 달이 땅이에요. 땅이고 또 산이기도 하고 어떤 땐 돌리기도 하고 그러죠. 어떻든 간에 달은 땅입니다. 그럼 빛과 땅이라는 달과 합해서 하나의 말을 만드냐면 빛달이 나오고 비탈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비탈이라는 말도 사실은 합성어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옮겨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빗재 이러면 횡치 이렇게 되고요. 요것을 갖다가 빗재가 빗재로 이미 이렇게 변해 가지고 갈 때는 직치 이렇게 되고요. 또 그것을 갖다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가서는 사람의 피로 인식돼 가지고 혈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 이름에서 피혈자가 들어간 것은 대부분이 이거에서 출발한 것이 많다. 예, 요거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골짜기를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글이 먼저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음, 뜻이 달라졌고, 음. 그런데 이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 한자를 또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우리말을 거꾸로, 쓰려고 하니까 예, 역으로. 이게 잘못된 그렇죠. 그런 번역도 많이 그래서 하게 이제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런 게 있죠. 그 광주광역시를 갔다가 빛고울이라고 그런 거는 그게 그런 꼴입니다. 빛고울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일이 없어요. 거기는 광주는 그렇게 거기는 무등 또는 무진주. 무진주 이렇게 불렀지 광주가 빛고울이라고 흘렀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이제 광주를 표기하고 난 다음에 그걸 거꾸로 빛고울로 우리가 그러니까 넣어가지고서 부르는 말일 뿐이에요. 광주는 옛날에 빛고울이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대전이 한밭이었다 그건 좀 가능한 얘기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억지로 이렇게 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 광주를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요즘 사람들이 자꾸 빛고울 하니까 신라 시대부터 빛고울이라고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울 자체도 그래요. 고울은 현재 말이지 옛날 말은 고울이 아닙니다. 고불입니다. 고불. 고울이란 말이 없어요. 옛날에는 고불이에요. 그게 제대로 한다 그러면 빗고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빗골로 됐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말을 갖다가 한자로 옮기고 한자를 다시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거꾸로 번역이 되는 그런 일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보면은 원문을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됐겠죠. 이 번역된 걸 다시 또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처음에 원문과 뜻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죠. 그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옮겨가면서 뜻이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바뀌니까요. 그런 바뀌니까.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게 빗재가 빗재로 됐다가 그게 혈치까지 가는 그 웃기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피와 관계가, 아니 그 땅 이름에 피와 관계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그냥 피혈자가 돼 있으면, 아, 역사적으로 거기 옛날에 그 난이 일어나 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 뭐 이렇게 얽어버리면 또 그럴싸해요. 그게 그럴싸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해서 그것이 또 정설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땅 이름을 풀 때 조심히 따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여기 이제 뱀산골 얘기를 좀 하고자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뱀산골이니까 뱀이 나오니까 예. 뱀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뱀 사자 한자 따서 만든 맞아요. 근데 지리산 땅 이름을 제가 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엄청나게 뱀에 관한 그 지명들이 많은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뱀사골만 되는 게 아니라 뱀사골, 빈사골 뭐 이래가지고 뱀으로 또 옮겨간 게 많더라고요. 이제 본 게.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뱀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하골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그냥 피하고 관계가 피직자 피열자를 넣어가지고서 그냥 한자로 옮겨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뱀사골을 또 요 사자를 옮겨가지고서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참 위험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대로 옮겨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게 뜻에 그 왜곡이 생기는 거죠. 그 뜻풀이에 왜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뱀사골은요, 사실은 뱀삿골로 봐야 된다. 저는 이제 이것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 뱀자를 그 취한 지명장에는 뱀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붙여진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뱀사골도 뱀과 관계없이 붙여졌을 가능성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건데, 뱀의 골짜기라고 그러면 뱀사골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뱀골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자가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뱀 하면은 그냥 우리가 뱀사자를 생각해도 뱀사를 넣어버리고 거기다 골자를 붙여서 뱀사골 해버렸단 말이에요. 뱀골이면 뱀골이고 사곡이면 사곡이지 뱀사골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해요. 뱀의 뜻에 사자가 또 들어간 뱀사골이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이걸 한다고 하면 뱀이골, 뱀악골, 뱀골 이렇게 된다면은 뱀하고 또 연결 지을 수도 있겠지. 근데요, 우리 땅 이름에는 동물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그렇게 땅 이름을 만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뱀이 뭐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원형, 그러니까 그 낱말의 원형을 찾기 위해서 그것의 동사, 형용사, 그 용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배달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배달하는 말이 배달하는 말하고 똑같은데 이 말 자체가요, 요새는 쓰지 않는 말인데 이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되다라는 건 아주 크게 그런 의미를 가져야 이게요. 그러니까 매우 형사가 매우 가파른 비탈,
이러면은 이제 이게 벤, 사, 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벤꼴이면 벤꼴이지 왜 사가 또 붙었느냐 이렇게 될 땐 사를 다시 풀어야 되는 거죠. 사가 뭐냐 이런 얘기죠. 사는요 사실은 사하고 관계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사치 뭐냐? 사이라는 거죠. 사이. 우리가 사빠 할 때 우리가 사이에다가 이렇게 끈을 껴가지고 사는 게 그게 사빠 아니겠어요? 이 사치라는 것이 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사태살 그 말도 사실은 사이의 살이라는 얘기거든요. 삿! 이 말 자체는 사이거든요. 그게요. 그럼 벤 따로 사 따로 골 따로 풀면 답이 나오죠. 아, 벤은 크다. 아, 사천, 응? 사천 사이다. 골은 골짜기다.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럼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뱀사골은 벤 더하기 삿 더하기 골 합해서 벤삿골.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흔히 부르는 뱀사골하고 음이 거의 같게 나오죠. 이런 말하고 같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뱀사골에서 그 뱀 자체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연연해가지고 뱀의 뜻에 그냥 연연해서 거기에다가 그냥 묶여서 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뜻에 왜곡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까지 오늘 이제 지리산을 마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리산은 두루산이다라는 얘기하고, 지리산에 있는 골짜기 이름의 피아골이나 뱀사골은 거기에 있는 그 뜻을 갖다가 왜곡해서 한자로 간 거여서 그 한자를 풀어서 뜻을 풀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리산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